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급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급팽창 우주론은 뭐냐면 이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들이 좀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단 주된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나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살을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틀리고 급팽창 우주론이 맞아 이게 아니고 빅뱅 우주론의 허점을 발견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우주론이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일단 문제가 뭐였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우주의 평탄성 문제였습니다. 평탄성, 평평성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무슨 소리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솔직히 느낄 수 있어요? 없지. 당연히 우리 눈은 지금 되게 지구가 평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는 둥그렇죠. 이것처럼 우리 우주도 지금 현재 관측할 땐 굉장히 평탄해 보여야 되지만 사실은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곡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평평성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될 거는 임계 밀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임계 밀도. 밀도의 밑에다 C라고 첨자를 쓰겠습니다. 이 임계 밀도는 팽창을 언젠가 멈추게 할 중력을 자아내는 밀도를 말해요. 자, 팽창을 언젠가 멈추게 할 중력을 자아내는 밀도. 즉, 여러분들 점근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팽창을 언젠가는 멈추게 하는 그걸 가진 밀도를 말합니다. 이 임계 밀도를 가졌을 때 우리는 이 우주의 곡률, 즉 휘어진 정도가 곡률이 0이다라고 합니다. 즉 임계 밀도랑 지금 현재 밀도를 보고 현재 밀도는 지금 관찰한 거고 임계 밀도는 계산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계 밀도를 계산한 다음에 현재 밀도랑 비교했을 때 둘이 같다면 이때는 곡률이 0이다. 즉 평탄한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계 밀도를 가지는 밀도는 팽창을 언젠가 멈추게 할 중력을 자아내는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우주는 곡률이 0이고 평탄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밀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2분의 1 mv 제 운동 에너지하고 이제 중력으로 인한 중력하고 같다 이렇게 두면 여기서 질량이 나오죠? 질량은 질량대로 정리하면 얘 날라가고 질량으로 정리를 하면 이 중력상수에다가 반지름에 이제 V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니까 질량은 뭐냐면 부피 곱하기 밀도잖아. 그러면 질량이라는 거는 9의 부피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거기다가 밀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밀도를 지금 구하려고 있으니까 밀도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이제 밀도로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4 파이 r 세제곱에 3 질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질량값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8g 파이에다가 r 하나 날라가서 r 제곱에 3v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r분의 v가 얼마냐면 바로 허블 상수입니다. 기억나요? 후퇴 속도는 거리 곱하기 허블 상수니까 얘를 여기다가 r분의 v가 있잖아. 이만큼. 그래서 얘를 허블 상수로 고쳐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8g 파이 3분의 3에다가 h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8도 상수, g도 상수, 파이도 상수, h 허블 상수도 상수, 그 다음에 3도 상수. 그래서 어떤 값이 계산이 돼요. 그치? 그럼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곡률이 0이야. 왜냐면 평평하잖아. 평평하다는 건 곡률이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면 되게 평평하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주의 밀도가 자,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현재 관측하는 우주 공률이 0이야. 그렇다는 거는 지금 우리 현재 우주 밀도하고 임계 밀도가 같아야 되잖아. 왜냐면 임계 밀도가 지금 밀도일 때 공률이 0이라며. 임계 밀도일 때 공률이 0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측하는 공률이 0이야. 그렇다는 건 지금 우주가 임계 밀도랑 같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지금 현재 밀도는 임계 밀도의 0.3배입니다. 그럼 이걸로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지금 현재 밀도가 임계 밀도하고 같으면 얘는 공률이 0으로 이제 팽창을 언젠가 멈추게 하지만 계속 꾸준히 이렇게 팽창을 멈추진 않고 그냥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공률이 0일 때고, 만약에 현재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 그러니까 언젠간 팽창을 멈추게 할 밀도보다 작다면 그렇다는 건 얘는 계속 팽창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밀도가 그 팽창을 언젠가 멈추게 할 밀도보다 훨씬 크다면 이미 그 밀도로 인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네는 수축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공률이 0인데 그러면 밀도랑 임계 밀도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관측한 밀도로 계산해보면 임계 밀도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거야. 지금 공률이 0이면 공률이 0인데 보이는 건 공률이 0인데 이 밀도는 요길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게 바로 평탄성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가 생겼죠. 해결은 좀 이따 해봅시다. 자, 그렇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주의 지평선 문제입니다. 자, 현재 관측 결과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이나 우주 배경 모사가 거의 균일하다는 걸 아까 봤어요. 저번 시간에 봤어요. 균일한데 이는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이 과거에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빅뱅 우주론에서는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우주 나이가 더 적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점에서 이제 우주가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팽창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 그러면 우리 우주까지의 거리를 구해봤잖아요. 우주까지의 거리. 나로부터 우주까지의 거리 얼마였어? 138억 광년. 그치? A까지의 거리도 138억 광년. 그 다음에 B까지의 거리도 138억 광년일 거란 말이죠. 그치? 근데 그럼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276광년이죠. 276광년은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가도 276광년은 못 가. 어떻게 가? 너무 멀다는 거지. 빛의 속도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바로 138억 년인데 276광년을 어떻게 가요? 그렇다는 거는 A랑 B랑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A와 B의 물질이 서로 균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쌍둥이로 태어났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명은 한국에, 서울에, 그다음에 한 명은 아마존에 이렇게 가버리게 된 거야. 그러고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스마트폰을 쓰고 둘 다 똑같은 지적 수준에 둘이 똑같은 언어 습관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거긴 아마존어를 쓸 거고 여긴 한국어를 쓸 거잖아. 근데 둘이 같은 언어를 쓰고 둘이 같은 행동 모습, 생활 양식을 보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30년이 지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30년밖에 안 지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얘네는 무려 276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도 양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276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정보 교환이 있었느냐, 어떻게 균질하냐, 이게 바로 문제가 또 된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자기 홀극 문제였어요. 이 자기 홀극이라는 거는 우리 N극만, S극만 존재하는 걸 자기 홀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어서 가운데로 반 자르면 뚝 N극, 뚝 S극 이렇게 되나요? 아니지. 자석을 반으로 잘라도 그럼 N극, S극으로 또 다시 분리가 되잖아. 그게 아니고 정말 딱 N극만 있는 그걸
홀극이라고 합니다. 홀극, 하나의 극. 그래서 N극만, S극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주 초기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우주에 많이 존재해야 되는데 없어. 지금 현재 발견이 안 돼. 그 자기 홀극이.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빅뱅 우주론이면 막 물질이 생성되면서 자기 홀극도 생성됐고 걔네가 찾아져야 되는데 안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스라는 사람이 1980년대에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을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의 모순점 3가지를 모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빅뱅 직후에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즉 10의 30, 마이너스 36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초 사이에 무려 10의 43제곱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기에 갑자기 붕 하고 커졌다는 거예요. 기존 빅뱅 우주론은 붕붕붕붕붕붕붕붕 팽창을 했다면 얘는 조금 팽창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빡 팽창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빅뱅 우주론하고 비슷하게 팽창을 했다. 그러니까 이 급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급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원래 우주의 지평선, 즉 우주의 지평선은 뭐냐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데까지의 거리를 말해요. 우주의 지평선. 그래서 우주가 지평선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았어. 굉장히 작았는데, 그러니까 즉 빅뱅 우주로는 계속 지평선만 했다는 거야. 우주가. 계속 지평선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이만했다가 이렇게 팽창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 주장하는 거라면 급팽창 우주론은 이게 지평선 안에 있을 정도로 엄청 작았다가 얘가 갑자기 급팽창하면서 우주 지평선보다도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급팽창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크기가 갑자기 묵 하고 불어났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주 지평선이 점점 커지면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지평선하고 우주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로 무슨 일들을 해결할 수 있냐면 일단 평탄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주가 전체적으로는 곡률이 있어도 우주 생성 초기에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관측하는 우주 영역은 평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게 지금 곡률이 필요해요. 곡률이 0일 수가 없어. 밀도를 보니까 우주가 곡률이 0일 수는 없는데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었어? 지구가 있고 인간이 거의 지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동그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구가 지금 지구만 했었다는 거야. 무앙 하고 커져가지고 사람이 요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평탄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곡률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하죠. 그래서 그냥 이제 우주가 급팽창하면서 보이는 거, 관측하는 거, 관측되는 거는 평탄하지만 사실은 평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간의 크기가 엄청 커지면서 예를 들어 풍선 위에 개미가 있으면 그 풍선이 동그란지 개미 모르겠지. 평탄해 보이잖아. 지금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가 평탄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게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와닿지가 좀 않는 느낌이어서 이제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그냥 식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 밀도분의 그냥 보통 밀도 있죠. 얘가 원래는 1 플러스 얘는 이제 상수고요. 그 다음에 v제곱, 속도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 이렇게 구하면 이제 이런 밀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팽창을 하지 않는다는 건 v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없는 값이고 그래서 밀도하고 임계밀도가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v가 이제
팽창을 하게 되면 부위가 커지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팽창을 무한대로 해가지고 부위가 무한대로 간 거야. 그럼 부위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밀도하고 임계 밀도가 같아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식이 있고 좀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쉬울까 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률을 갖고 있지만 현재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평탄해 보이지만 공률은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평선 문제는 우주 초기에 급격하게 팽창했으니까 이 전까지는 섞였다. 이 전까지 섞이긴 너무 쉬웠다. 왜냐면 우주 지평선보다도 훨씬 작은 지역이니까 이들끼리 섞이기 엄청 쉬웠다. 섞였다가 갑자기 부엉 하고 늘어난 거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까이 있었던 주 지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홀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주 생성 초기에 급격하게 팽창했어요. 초기에 자기홀국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급격하게 팽창했기 때문에 자기홀국의 밀도는 관측 가능량 미만으로 희박해졌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자기홀국이 여기 엄청 많았는데 이게 우주가 부황 팽창하면서 이제 자기홀국이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그니까 우리 우주에 한 2억 개밖에 없으니까 관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뭔가 철학적이고 살짝 와닿진 않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막 시험 문제도 엄청 딥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감이 온다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풀릴 거고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하면은 온라인 끝나고 이제 등교했을 때 저한테 꼭 질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몇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걸 몇 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느낌 이러면서 약간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 내일 배울 내일 모레 하여튼 배울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뭔가 알겠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이해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말고 이건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교과서 찬찬히 읽어보면서 프린트 찬찬히 읽어보면서 조금 생각하고 좀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요일에 볼게요. 안녕.